이 조세 부담의 기착이라는 파트는 100%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 배우긴 했는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책 다시 읽으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조세라는 거는 국가가 재정 주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 부분으로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편의상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강의에서. 그리고 사실 조세라는 게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세 부담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의 전가라는 거는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조세 부담을 이전시키는 현상을 얘기하고, 예를 들면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조세가 부과됐을 때 재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되고, 생산자가 원료 공급자에게 요청해서 원료 가격을 인하한다면 이건 후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생산자가 그 조세 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소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의 기착이라는 게 뭐냐면, 조세가 이렇게 전가돼서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세 전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달라지겠죠. 세법에서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세를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하고, 이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할지는 탄력성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품세와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볼게요. 물품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와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종가제로 구분됩니다.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면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이에 비해 소비자에게 부과가 되면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단위당 조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생산자에게 부과가 될 때, 즉 조세가 부과가 될 때에는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양을 샀을 때 어떤 한계 편익이라고 할게요. 한계 편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조세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여기 아래 그림, 최초의 균형점이 2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되었죠. 조세 부과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면 제약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하고, 이만큼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조세가 부과된 후에 재화의 가격은 P1으로 상승하였지만 생산자는 단위당 T1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쵸? 지금 원래 이만큼 되던 게 이제 조세 부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점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가격이 비싸졌지만 생산자는 이만큼 다시 뭐 해야 돼요?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생산자의 부담액으로 나타나게 되고, 조세 부과 전에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동일하지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괴리가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의 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의 가격이 뭐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생산자의 가격이 생산자에게 기속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쵸? 생산자 가격이 생산자에게 기속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낮아지겠죠? 단위당 조세액 중 소비자 부담은 여기 이만큼이고 생산자 부담은 이만큼입니다.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A 플러스 C만큼 감소합니다. 왜냐면은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생산자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감소하나 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다면 이 점에서는 지금 어렵네요. 원래 여기서는 이만큼이었고 이만큼이었다면 원래 여기서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고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얘가 지금 공급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다시 소비자 잉여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 밑에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잉여폭 변하는 거는 제가 다시 공부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의 변화는 다시 공부하는 걸로. 어쨌든 그냥 볼게요. 이어서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폭이 크면 부담을 절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담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초과 부담의 크기의 경우 탄력성과 비례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실이 되는 C랑 D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소비의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을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돼 있고 그림 5-9와 같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적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적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요가 여기는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부담이 훨씬 크죠? 뭐라는 거야? 그쵸? 얘도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B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보면은 탄력성이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완전한 탄력적인 경우에 생산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모두 이렇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경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인데, 이게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완전히 이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쵸? 탄력적이어야 조세를 피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여기를 한번 정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생산자들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므로 공급 곡선의 100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공급 곡선의 100원만큼 상반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E에서 F점으로 이동하므로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생산자는 단위당 21,060원을 받지만 단위당 100원씩 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취하는 생산자의 가격은 조세 부담 전보다 더 낮은 960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단위당 조세 100원 중 6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40원은 생산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림 B 볼게요.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조세를 포함한 가격은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 조세 부과 전에 소비자의 7번째 단위 사과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1,000원만큼 있었는데 단위당 100원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7번째 사과를 얻어 소비할 수 있는 효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금액은 여전히 100원일 겁니다. 그쵸?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조세를 포함한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하게 생산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100원 하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곡선의 T1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림 B에서 수요곡선이 100원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면 불균형이 E에서 F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수취하는 생산자의 가격은 960원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조세 부과 전보다 낮은 960원을 지불하지만 단위당 100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그렇겠죠? 이와 같은 소비자에게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단위당 100원 중 40원은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6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상대적인 조세 부담이 상대적인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만 달려있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지정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세와 보조금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방향만 반대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를 볼게요. 아래의 그림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균형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겠죠? 이제 생산자에게 단위당 S1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비용이 감소하죠. 따라서 가격은 P1으로 하락하고 그쵸? P1으로 하락하고 단위당 S1의 보조금을 합한 생산자의 가격은 P2로 상승하므로
어딨어? 낮아지면 소비자 잉여가 A만큼 증가한대요. 여기가 소비자 잉여죠. 이 점에서 소비자 잉여 이만큼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헤맸죠.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순간 소비와 균형이 한 점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이제 S1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는 여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공급에 있어서는 이만큼이 뭐예요? 생산자 잉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한 점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서 각각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헤맸군요. 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P1으로 낮아지면 소비자 잉여가 A 부분만큼 증가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으로 소비자 잉여가 낮아졌어요. 지금 균형점이 이렇게 됐죠? 이처럼 보조금이 지급되면 시장 가격은 P1으로 하락하지만 단위당 S1의 보조금을 합한 생산자의 가격은 P2로 상승하므로 생산자 잉여도 B 부분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소비자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생산자 가격은 약간 상승하므로 보조금 혜택은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이 얻는다 돼 있고 조세가 부과되면 탄력적인 쪽이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곳에 혜택이 크네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도 크고 보조금의 혜택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계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금의 상대적인 혜택은 생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진짜 어렵고 빨리 다음 걸 보고 싶지만 완벽해지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